안녕하세요, 채권맨입니다. 오늘은 신용정보사의 채권 사건 의뢰 시에 깨알 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께서 신용정보사에 이제 사건을 의뢰를 하실 경우에 이제 상담을 하시러 오시던가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하셔서 저희가 상담 방문을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러실 경우에 채권자분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수수료가 몇 프로냐, 몇 프로 정도 되느냐를 상당히 궁금해 하십니다. 수수료가 뭐 10%냐, 20%냐, 30%냐, 몇 프로인지를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채권 추심하는 사람, 신용정보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수수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채권이라는 게 뭐겠어요? 정상적인 채권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수수료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신용정보사에 의뢰가 되는 채권은 이미 부실화된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이 신용정보사에 위임이 되어서 일을 열심히 해서 회수가 될지 아니면 회수로 연결이 되지 않을지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채권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채권을 회수를 하고자, 미수금을 회수를 하고자 노력을 묻은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회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정보사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자 아마 찾아오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채권의 수수료가 몇 프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채권이 회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수수료 100%인들 하면은 뭐 하겠어요. 회수가 안 돼 버리면 아무 부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수 금액이, 그리고 또 채권 금액이 1억인들 뭐 하겠습니까? 500만 원이면 어떻겠어요? 회수가 안 되는 채권이라 그러면은 100억짜리 채권이든 1억짜리 채권이든 똑같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분께서 명심하시는 내용은 이렇게 상담을 하실 경우에 상담하시는 의뢰 받는 신용정보사 직원의 역량이나 그리고 또 추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고 과연 이 사람이 내 채권을 잘 다루어서 회수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신뢰가 가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서 위임을 맡겨서 적당한 수수료를 상담을 하시는 게 맞는 내용이지, 무조건 싸게 무슨 시장 저판에 가셔서 콩나물 가게 깎듯이 깎는다고 이렇게 될 소지의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신용정보사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채권이 놓여져 있을 때에 수수료가 너무 저렴한 거는 보기도 싫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예전에는 신용정보사에서 착수금이다, 의뢰금이다 이렇게 해서 착수금이나 의뢰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착수금이나 의뢰금을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채권이 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을 의뢰를 받아서 자기 자비를 써가면서 먼저 일을 해봅니다. 일을 해서 회수가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기름값도 나오고 자기 경비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만약에 회수가 되지 않고 그냥 사장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경비 날리고 손해보고 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분께서는 내 채권에 소중한 것도 있지만은 너무 수수료에 연연해서 이 회수 여부는 따져보지도 않고 신용정보사의 직원하고 상담을 하실 때에 수수료가 몇 프로냐 깎아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은 수수료에 자꾸 집착을 하시게 되면은 신용정보사에서 일하는 직원도 사람인지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상담에 응해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열의도 아무래도 쉽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자체도.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에 내 채권이 사실 이러이러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한마디라도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셔서 그 위임받는 그 실무자가 그 채권에 대해서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지. 수수료는 적정한 그 선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뭐 신용정보사에서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채권 금액이 크다 그러면은 수수료 그 범위 자체가 뭐 몇 프로 이렇게 뭐 시장에 이제 사실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범위는 없어요. 뭐 50%할 수도 있는 거고, 채권 내용이 사실 어려운 채권이면은 수수료가 좀 셀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가 있고 회수 자체가 좀 어려운 내용이다 그러면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수수료가 좀 셀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채권자와 그 다음에 신용정보사 직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내 채권을 잘 이렇게 부탁을 한다, 일을 잘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해결하실 문제지, 무조건 그냥 뭐 시장에 가서 콩나물 가게 깎듯이 수수료에만 매달리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그러면은 저희들도 그 일 자체를 맡기도 전에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아유, 저 채권자분은 상당히 좀 까다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좀 잘 협조해서 일을 해결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채권 일이라는 게 저희 혼자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채권자분하고 상의할 일도 많고 또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채권자분하고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채권자분이 잘 그 신용정보사 직원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채권을 신용정보사에 가서 의뢰를 하실 경우에 너무 수수료에 집착을 하시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내 채권을 잘 포장을 해서 신용정보사 직원에게 의뢰를 하셔서 잘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사 직원에게 잘 부탁을 한다, 이렇게 말이라도 한마디 더 시원스럽게 해주시면은 신용정보사 직원도 저 채권자분 화통하시구나, 잘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같은 채권이라도, 똑같은 채권자라도 아무래도 신경 한 번 더 쓸 거 두 번 더 가게 되는 거거든, 눈이.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만약에 그런 부실 채권이 발생이 돼서 신용정보사에 의뢰를 하시다거나 아니면 신용정보사에 조력을 받으실 일이 생기신다 그러면은 너무 수수료에 집착하지 마시고, 뭐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어려우시면 어려우신 대로 또 신용정보사 직원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그 채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시면은 신용정보사 직원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아마 도움을 많이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찍도록 그렇게 한번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상 채권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